이 병원은 환자들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 USB 안에는 환자 30명의 이름이 있어요. 병원 정문앞. 이른 아침 햇살이 차갑게 비친다. 72세 오윤자가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USB 하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병원장이 급히 정문으로 나오며 손을 내젓는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윤자는 USB를 들어 올린다. 그 환자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평생 불려온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온 72년의 세월. 오윤자 할머니는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계신 곳에 따뜻한 풍요와 행운이 전달됩니다. 월요일 아침, 작은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비친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손주들 사진.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담긴 벽이다. 오윤자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손주들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고 있다. 72세. 홀로 사는 지 5년째다. 남편은 67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의사였던 남편. 평생 정직하게 살다 간 사람이었다. 이건 지난 설날이었지. 민수가 떡국 해준다고 난리였는데 윤자가 혼잣말을 한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다. 45세 오민수, 서울중앙병원 내과 과장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옆에는 딸 지영, 42세, 같은 병원 간호사다. 두 남매 모두 의료인이 되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핸드폰 알림음이 울린다. 윤자가 화면을 본다. 손녀에게서 온 카카오톡이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윤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우리 예쁜 것. 주말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타이핑한다. 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운 것도 손주들 때문이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난다. 우편물이 우편함에 떨어지는 소리다. 윤자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한다. 우편함을 열고 편지 몇 통을 꺼낸다. 광고지, 전기요금 청구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하나씩 살펴보다가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서울중앙병원 로고가 찍혀 있다. 윤자의 미간이 좁혀진다. 병원에서 편지가 올 일이 없는데. 봉투를 뜯는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온다. 맨 위에 의료비 납부 안내서라고 적혀 있다. 윤자의 손이 멈춘다. 첫 페이지를 읽는다. 환자명 오윤자. 생년월일 1952년 3월 15일. 진료과 심장내과. 진료일 2024년 10월 21일. 진료 내역 심장 정밀 검사,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CT 촬영. 미납 금액 230만 원. 윤자의 얼굴이 굳는다. 나 병원 안 갔는데?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벽에 걸린 달력을 펼친다. 10월 21일.
그날은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도서관에서 책 반납하는 날이었다. 윤자는 그날을 기억한다. 아침에 도서관에 갔다가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오후 내내 드라마를 봤다.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건강했다. 심장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손이 떨린다. 윤자는 청구서를 다시 확인한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하지만 생년월일이 정확하다. 주소도 자신의 주소다. 뒷면에는 문의처가 적혀 있다. 서울중앙병원 원무과 김미영 담당자. 윤자가 핸드폰을 든다. 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네, 서울중앙병원 원무과입니다. 밝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기, 저 오윤자라고 하는데요. 청구서를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 상대방이 답한다. 네, 오윤자 환자분이시죠?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윤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네, 확인됐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심장내과 진료 받으셨네요. 정밀 검사하셨고요. 미납금이 230만 원 있으십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다. 윤자가 급히 말한다. 아니, 그게요. 저 그날 병원에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런데 예약 기록이 있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예약하셨어요. 윤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보호자요? 누가요? 그녀가 묻는다. 담당자가 답한다. 010-3456-7890번으로 예약하신 분이 보호자 성함은 기록에 없고요. 환자분 보호자라고만 되어 있네요. 윤자는 그 번호를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들 민수의 번호다. 전화를 끊는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아들. 왜 민수가? 윤자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예약을 했을까? 그것도 자신이 모르게. 그리고 230만 원이나 되는 검사를. 윤자가 다시 핸드폰을 든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엄마. 바쁜 듯한 목소리다. 윤자가 말한다. 민수야, 지금 시간 좀 돼? 아들이 답한다. 엄마 지금 환자 봐야 해서. 무슨 일이세요?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병원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침묵이 흐른다. 1초, 2초, 3초. 너무 긴 침묵이다. 아들이 묻는다. 청구서요? 윤자가 계속 말한다. 응, 내가 10월 21일에 심장 검사 받았다는데 나 그날 병원 안 갔어. 그런데 예약이 내 번호로 되어 있더라.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다. 아들의 숨소리만 들린다. 엄마 그거.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지금 회진 중이라서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윤자가 급히 말한다. 민수야, 잠깐만. 하지만 전화는 끊긴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는다.
윤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본다. 통화 종료. 19초. 아들과의 통화 시간이다. 거실은 여전히 햇살이 비치고 있다. 하지만 윤자에게는 그 햇살이 차갑게 느껴진다. 그녀는 청구서를 다시 펼친다. 진료 내역을 천천히 읽는다. 심전도 검사 15만 원, 혈액 검사 25만 원, 흉부 CT 촬영 190만 원, 도합 230만 원.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 검사들을 받았다. 아니, 받은 척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들의 번호로 예약을 했다. 윤자는 5년 전을 떠올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아이들한테 정직이 제일이라고 가르쳐줘.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신뢰는 한번 잃으면 끝이야. 남편은 평생 리베이트를 거부했다. 그 때문에 병원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가난했지만 떳떳했다.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버지처럼 정직한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민수야, 너. 윤자는 혼잣말을 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창밖을 바라본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사람들이 걷고 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다. 하지만 윤자의 세상은 평범하지 않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무언가 깨지고 있다. 그녀가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윤자는 청구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아들의 사진을 바라본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과 웃고 있는 아들. 왜 내 이름으로? 그녀의 입술이 움직인다. 대답은 없다. 거실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린다. 서울중앙병원. 높이 솟은 현대식 건물이다. 입구에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 신뢰를 지키는 의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자가 병원 앞에 서 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들에게 5번 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보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 가볼게. 오해면 오해라고 얘기해줘. 답장은 없었다. 윤자는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간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안내 데스크에서 한 젊은 직원이 미소 짓는다.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윤자가 답한다. 원무과요. 직원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2층 왼쪽 끝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린다. 복도를 따라 걷는다. 벽에는 병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다. 30년 전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종합병원이 되기까지. 윤자의 남편도 한때 이 병원에서 일했다. 그때는 건물이 작았다. 지금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원무과 유리문 너머로 여러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윤자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한 직원이 고개를 든다. 40대 중반 여성이다. 명찰에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다. 어제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자가 청구서를 꺼내 보인다. 어제 전화했던 오윤자입니다.
제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잠시만요. 키보드를 두드린다.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10월 21일 심장내과 진료 맞으시죠? 기록 나오네요. 윤자가 묻는다.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김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돌린다. 화면에 진료 기록이 떠 있다. 환자명 오윤자. 진료일시 2024년 10월 21일 오전 10시 15분. 담당의 오민수. 윤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담당이가 아들이다. 진료 내역을 읽는다. 환자 흉통 호소. 심전도 검사 시행. 이상 소견으로 추가 정밀 검사 필요 판단. 혈액 검사 및 흉부 CT 촬영 시행. 검사 결과 정상 범위. 경과 관찰 예정. 윤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 기록은 거짓이다. 그녀는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다. 흉통도 없었다. 하지만 기록은 완벽하다. 시간, 증상,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적혀 있다. 누군가 이 기록을 만들어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아들이다. 혹시 당일 접수 기록도 볼 수 있나요? 제가 언제 병원에 들어왔는지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김미영이 다른 화면을 연다. 10시 5분에 외래 접수하셨네요. 보호자 동반 내원으로 되어 있고요. 윤자가 묻는다. 보호자가 누구죠? 김미영이 답한다. 기록에는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요. 환자 보호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자는 입술을 깨문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했다. 아들이 자신이 온 것처럼 접수했다. 아들이 자신을 진료한 것처럼 기록했다. 그리고 230만 원짜리 검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윤자가 묻는다. 김미영이 고개를 갸웃한다. 무슨 일 말씀이세요? 윤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 진료 기록이 만들어지는. 김미영의 표정이 굳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저희 병원 시스템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자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김미영도 불편한 표정이다. 혹시 다른 확인하실 사항 있으세요? 윤자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원무가를 나온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쉰다. 손이 떨린다. 화장실로 향한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72세 노인의 얼굴이다. 주름이 깊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온다. 윤자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오윤자 어르신 맞으시죠?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윤자가 고개를 돌린다. 50대 여성이 서 있다. 병원 직원복을 입고 있다. 명찰에 회계과 이순이라고 적혀 있다. 여성이 주변을 살핀다. 화장실에는 둘뿐이다. 저 원무과 김미영 씨한테 들었어요. 어르신이 진료 기록 확인하러 오셨다고.
윤자가 경계하며 묻는다. 제가 왜요? 이순이가 가까이 다가온다. 목소리를 더 낮춘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오민수 과장님 맞으시죠? 윤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순이가 핸드백에서 작은 쪽지를 꺼낸다. 오늘 오후 6시 병원 뒤쪽 카페 따뜻한 하루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윤자가 쪽지를 받는다. 이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화장실을 나간다. 윤자는 쪽지를 펼친다. 카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다. 어르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자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오후 6시 카페 따뜻한 하루.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다. 윤자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카페는 한산하다. 창가 자리에 이순이가 앉아 있다. 손짓한다. 윤자가 다가가 앉는다. 커피 드시겠어요? 이순이가 묻는다. 윤자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이순이가 주변을 살핀다. 카페에는 노트북을 보는 대학생 한 명과 카운터에 있는 직원뿐이다. 이순이가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낸다. 작은 파란색 USB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이게 뭐죠? 윤자가 묻는다. 이순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르신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 내역이에요. 지난 6개월치 입출금 기록입니다. 윤자의 눈이 커진다. 계정이요? 무슨 계정이요? 이순이가 답한다. 가짜 환자 계정이에요. 어르신처럼 실제로는 진료받지 않았지만 진료받은 것처럼 만들어진 계정들이요. 윤자는 숨이 막힌다. 그게 무슨... 이순이가 USB를 가리킨다. 이 안에 30명의 명단이 들어 있어요. 전부 실제로는 오지 않은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진료 기록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계정으로 돈이 들어와요.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무슨 돈이요? 이순이가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요. 의사들이 특정 약을 많이 처방하면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줘요. 하지만 의사 본인 계좌로 받으면 감사에 걸려요. 그래서 가짜 환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계정으로 돈을 받는 거죠. 윤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럼 내 이름으로 그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약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윤자의 머리가 핑 돈다. 8천만 원이요? 이순이가 USB를 윤자 쪽으로 민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송금 내역이 다 있어요. 윤자는 USB를 바라본다. 손을 뻗었다가 멈춘다.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이순이가 한숨을 쉰다. 저도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이상한 계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계과에서 일하니까 돈의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는 눈 감았어요. 제 일이 아니니까. 이순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데 어제 어르신이 원무과에 오신 걸 봤어요. 자기 진료 기록을 확인하러 온 환자. 그것도 가짜 환자 명단에 있는 이름. 저는 알았어요. 어르신이 모르신다는 걸. 어르신 명의가 도용당한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병원이 그래도 모르는 노인 이름을 도용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윤자는 이순이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제 어머니도 70이 넘으셨어요. 만약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쓰였다면 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순이가 USB를 윤자 손에 쥐어준다. 이걸로 뭘 하실지는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어르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이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윤자는 USB를 꽉 쥔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진실은 무겁다. 감사합니다. 윤자가 말한다. 이순이가 일어선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순이는 카페를 나간다. 윤자는 한참을 앉아 있다. USB를 내려다본다. 이 안에 답이 있다. 아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썼는지, 8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 모르고 살고 싶다. 아들을 믿고 싶다. 하지만 윤자는 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확인해야 한다. 윤자는 USB를 핸드백에 넣는다. 카페를 나선다. 저녁 바람이 차갑다. 같은 날 밤 9시 윤자의 아파트. 윤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5년 전 남편이 쓰던 낡은 노트북이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직 작동한다. USB를 꽂는다. 폴더가 열린다. 엑셀 파일 여러 개가 보인다. 가짜 환자 명단. 계좌 입금 내역 6개월 리베이트 송금 기록. 첫 번째 파일을 연다. 명단이 나온다.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맨 위에 오윤자. 그 아래 다른 이름들. 김순자, 박영희, 이정숙. 대부분 70대, 80대 노인 이름들이다. 각 이름 옆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리고 관계 항목. 오윤자 옆에는 민수모라고 적혀 있다. 민수의 어머니. 윤자의 손이 떨린다. 다른 이름들도 본다. 민수 고모, 민수 장모, 민수 이모. 전부 민수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아들은 가족과 친척들의 이름을 도용했다. 30명. 30명의 노인들 이름을. 두 번째 파일을 연다. 입금 내역이다. 날짜, 금액, 송금인이 적혀 있다. 송금인은 전부 제약회사 이름들이다. 한국가제약, 글로발파머, 메디에이치 코리아. 금액은 한 번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6개월 동안의 총액을 본다. 오윤자 명의 계정에 입금된 돈 8,250만 원. 윤자는 화면을 응시한다. 8,250만 원.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온 돈. 아들이 받은 돈.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남편이 평생 거부했던 그 돈을. 아들은 어머니 이름으로 받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윤자가 고개를 든다. 누군가 들어온다. 아들 민수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엄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자는 노트북을 끄지 않는다. 화면 그대로 둔다. 거실에 있어. 윤자가 답한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온다. 의사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다. 피곤한 표정이다. 윤자를 보고 미소 짓는다. 엄마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정신이 없어서. 그때 민수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꽂힌다. 엑셀 파일이 열려 있다. 가짜 환자 명단. 계좌 입금 내역.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엄마.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는다. 윤자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본다. 앉아. 윤자가 말한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는다. 손이 떨리고 있다. 윤자가 묻는다. 이게 다 진짜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다. 침묵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30초, 1분, 2분. 긴 침묵이다. 민수가 입을 연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진다. 감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급하게 처리하려고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금방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윤자가 묻는다. 그게 변명이니? 민수가 고개를 든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엄마 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전체가 다들 이렇게 해요. 안 하면 뒤처져요. 다른 의사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나는 오히려 적게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윤자의 목소리가 차갑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괜찮다는 거니? 내 이름을 써도 괜찮다는 거니?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엄마. 나도 살아야 해요. 아파트 대출금, 아이들 학원비 다 돈이에요. 의사 월급만으로는 안 돼요. 다들 리베이트로 사는 거예요. 윤자는 아들을 바라본다. 45세 중년 남자. 피곤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윤자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로 보인다. 그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까? 윤자가 조용히 말한다. 민수의 몸이 굳는다. 아버지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한다. 윤자가 계속 말한다. 내 아버지는 평생 리베이트 안 받았어.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밀려났어. 우리 가난하게 살았지. 하지만 떳떳했어. 너도 알잖니. 내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엄마. 저도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아버렸는데 돌려줄 수도 없고. 윤자가 USB를 꺼낸다. 테이블 위에 놓는다. 8,250만 원. 윤자가 말한다.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 내가 받은 돈. 민수는 USB를 바라본다. 엄마. 이걸 어디서? 윤자가 답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민수가 묻는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윤자는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말한다. 진실. 민수가 고개를 든다. 윤자가 계속 말한다.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언제부터 했는지, 왜 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전부 다 말해줘. 그래야 내가 뭘 할지 결정할 수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윤자는 조용히 듣는다. 밤은 깊어간다. 거실의 불빛 아래 모자가 마주 앉아 있다. 한 사람은 고백하고 한 사람은 듣는다. 진실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드러난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 윤자, 민수, 그리고 딸 지영. 42세 지영은 아침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지영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오빠도 온다. 평범한 초대였지만 목소리가 평범하지 않았다. 지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차린 저녁 반찬들이 놓여 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은 메뉴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젯밤 고백한 후 집에 가지 못하고 어머니 집에서 잤다. 거의 잠을 못 잤다. 윤자가 USB를 테이블 가운데 놓는다. 지영이 그것을 본다. 엄마, 그게 뭐예요? 지영이 묻는다. 윤자는 대답하지 않고 민수를 본다. 내가 얘기해.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한다. 지영아, 나 엄마 명의로 리베이트 계좌를 만들었어. 지영의 얼굴이 굳는다. 오빠, 무슨 소리야? 민수가 계속 말한다. 작년 가을부터 병원 감사가 강화된다고 해서 내 계좌로는 못 받으니까 가짜 환자 계좌를 만들었어. 엄마 이름으로.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미쳤어? 왜 엄마 이름을?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들 그렇게 해. 가족 명의로 계좌 만들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영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게 변명이야? 나도 간호사야. 병원에서 일해. 하지만 난 그런 짓 안 해. 민수가 반박한다. 너는 간호사잖아. 의사랑 달라. 의사는 실적 압박이 있어. 특정 약 처방하라고 위에서 압력 넣어.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래서 엄마 이름 도용하는 게 정당화돼?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생각해 봤어? 윤자가 조용히 말한다. 앉아, 지영아. 지영은 망설이다가 다시 앉는다. 윤자가 USB를 가리킨다. 이 안에 6개월 동안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 내역이 있어. 8,200만 원이야. 지영이 숨을 들이킨다. 8,200만 원이요?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30명이 더 있어. 전부 민수 주변 사람들이야. 고모, 이모, 장모님.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장모님도요? 민수가 작게 말한다. 응, 장모님도. 침묵이 흐른다. 지영이 오빠를 바라본다. 존경하던 오빠. 아버지처럼 정직한 의사가 되겠다던 오빠.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민수가 목소리를 높인다.
아버지 얘기 그만해. 아버지는 다른 시대 사람이야. 지금은 달라. 리베이트 안 받으면 살 수 없어. 윤자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친다. 탕. 큰 소리가 울린다. 두 남매가 입을 다문다. 윤자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본다. 내 아버지는 다른 시대 사람이 아니야. 정직한 사람이었어. 시대가 바뀌어도 정직은 안 바뀌어. 민수는 대꾸하지 못한다. 윤자가 계속 말한다. 너희 아버지 기억나니? 30년 전 너희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을 때 내 아버지가 병원에서 잘렸어. 리베이트 거부했다고.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 지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었죠. 윤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우리 월세방으로 이사 갔어. 8평짜리 단칸방. 너희 둘이 한 방 쓰고 우리는 거실에서 잤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불 3개 덮고 잤어. 너희 아버지는 작은 의원 차리려고 대출받았어. 이자 갚느라 우리 라면만 먹고 살았어. 윤자는 잠시 말을 멈춘다. 과거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작은 단칸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어린 민수와 지영이 방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다. 민수는 15세, 지영은 12세다. 부엌에서 젊은 윤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다. 40대 초반,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다. 현관문이 열린다. 남편이 들어온다. 45세 오정호.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여보 왔어. 윤자가 미소 짓는다. 밥 먹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바빠서. 윤자가 라면을 더 끓인다. 라면 먹어요. 아이들도 먹을 거예요. 4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는다. 라면 한 그릇씩, 김치 몇 조각. 정우가 아이들을 본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아빠. 나 이번 시험 전교 10등 했어. 정우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지영이는? 지영이 웃는다. 나는 5등. 정우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우리 딸이 더 잘하네. 너희 둘 다 자랑스러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민수가 묻는다. 아빠,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가?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곧 이사 갈 거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지영이 묻는다. 아빠, 다른 의사 아저씨들은 큰 차 타던데 우리는 왜 차가 없어?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윤자가 대신 답한다. 차는 사치야. 우리는 건강하니까 걸어 다니면 돼. 지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엄마.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의문이 남아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우와 윤자가 거실에 앉아 있다. 정우가 한숨을 쉰다. 여보,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우리 이렇게 사네. 윤자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올바른 일 한 거예요.
리베이트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정우가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아이들이,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는데 우리 애들은 윤자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다. 여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정직이에요.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민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교 10등, 지영이는 5등. 라면 먹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아빠를 존경하니까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이들한테 미안해. 윤자가 남편을 안는다.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떳떳하잖아요.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끝이에요. 당신이 맞아요. 정우가 윤자의 품에서 조용히 운다. 그 모습을 민수가 방문 틈으로 보고 있다. 15세 소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다. 소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다짐한다.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정직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처럼. 윤자가 눈물을 닦는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가난해도 떳떳하게. 그리고 너한테 말했잖니. 정직이 제일이라고. 리베이트 절대 받지 말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위로, 그리고 자신의 다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나도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 받으니까 나만 안 받으면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영이 오빠를 본다. 그래도 엄마 이름까지 쓰면서 민수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알아요. 잘못한 거. 하지만 이미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윤자가 조용히 말한다. 돌이킬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든다. 엄마. 윤자가 USB를 집어든다. 나 이거 가지고 신고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엄마. 그러면 나 의사 면허 박탈돼요. 지영도 놀라 말한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빠도 먹고 살려고. 윤자가 두 자식을 바라본다. 그래서 덮으라고? 민수가 무릎을 꿇는다. 45세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제발. 나 지금 과장이에요. 애들 키워야 해요. 대출금 남아 있어요. 엄마, 제발. 눈물이 흐른다. 윤자의 가슴이 찢어진다. 아들이 우는 모습. 하지만 윤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일어나. 윤자가 말한다. 민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엄마, 제발. 윤자가 다시 말한다. 일어나라고 했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선다. 윤자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본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를 덮어달라는 거야. 그건 다른 거야.
민수는 대꾸하지 못한다. 윤자가 계속 말한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니?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너한테도 지영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민수의 입술이 떨린다. 기억해요. 윤자가 USB를 핸드백에 넣는다. 나 내일 기자 만날 거야. 이 USB 전달하고 전부 공개할 거야. 민수가 비명처럼 외친다. 엄마, 그러면 난 끝이에요. 지영도 애원한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전체가 연루되어 있어요. 오빠 하나 희생되는 거예요. 윤자가 지영을 본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지영이 말한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윤자는 한숨을 쉰다. 가족이라서 더 안 되는 거야. 가족한테 거짓말하고 가족 이름 도용하고 그게 가족이니?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모든 힘이 빠진 모습이다. 엄마, 나 정말 끝나는 거예요? 윤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핸드백을 들고 일어선다.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할 거야. 윤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거실에 민수와 지영만 남는다. 민수는 고개를 감싸 쥐고 있다. 지영이 다가가 오빠 어깨에 손을 올린다. 오빠, 어떻게 하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운다. 45세 남자의 눈물. 무너지는 벽의 소리. 윤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본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액자. 남편의 미소.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윤자가 혼잣말을 한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윤자가 받는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윤자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답한다. 저는 서울중앙병원 이사장 비서실 김과장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자는 예상했다는 듯 답한다. 언제요? 김 과장이 말한다.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병원 이사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윤자가 답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윤자는 천장을 바라본다. 시작되었다. 진짜 싸움이. 고급스러운 사무실, 넓은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병원 역사 사진들. 60대 후반 이사장이 윤자를 맞이한다. 어서 오십시오, 오 여사님. 앉으시죠. 공손한 태도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윤자가 소파에 앉는다. 이사장이 비서에게 손짓한다. 커피 준비해. 비서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이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여사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다니. 윤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본다. 이사장이 계속 말한다. 오민수 과장 건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병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윤자가 끊는다. 병원을 위한 일이요? 이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잠깐 보이다가 다시 미소 짓는다.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병원도 경영이 필요하니까요. 제약회사와의 관계, 실적 관리,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자는 핸드백에서 USB를 꺼낸다. 테이블 위에 놓는다. 이사장의 눈빛이 변한다. 그게 뭡니까? 윤자가 답한다. 6개월치 리베이트 내역이요. 가짜 환자 30명 명단이랑 송금 기록 전부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이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여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윤자가 답한다. 오늘 오후에 기자들 만나요. 전부 공개할 거예요. 이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 전체가 무너집니다. 환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윤자가 가로막는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이름이 도용당했어요. 8천만 원이 제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사장이 책상 서랍을 연다. 수표책을 꺼낸다. 여사님, 합의금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좋으시겠습니까? 1억? 2억? 수표에 금액을 쓰려고 펜을 든다. 윤자가 일어선다. 제 이름은 돈으로 못 사요. 이사장이 급히 말한다. 3억? 3억 드리겠습니다. 윤자가 USB를 집어든다. 제 남편이 30년 전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리베이트 거부하다가 잘렸죠. 그때 이사장님도 계셨잖아요. 이사장이 멈칫한다. 그게 오정호 선생님 부인이셨습니까?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 남편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떳떳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제 이름으로. 윤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계속 말한다. 이사장님, 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요. 윤자가 문을 향해 걷는다. 이사장이 뒤에서 외친다. 여사님, 이러시면 오민수 과장은 끝입니다. 아드님 생각 안 하십니까? 윤자가 멈춘다. 뒤돌아본다.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간다. 복도를 걷는다. 걸음이 흔들린다. 벽에 손을 짚는다. 숨을 고른다. 멀리서 민수가 걸어온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어머니를 발견하고 멈춘다. 엄마. 윤자가 고개를 돌린다. 할 말 없어. 민수 옆을 지나친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같은 날 오후 3시 병원 정문 앞. 기자들이 모여 있다. 5명의 기자와 카메라맨들. 윤자가 병원 앞에 선다. 손에는 USB. 심장이 빠르게 뛴다. 하지만 윤자는 침착하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민다. 어르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자가 입을 연다. 이 병원은 환자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숨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질문이 쏟아진다. 윤자가 USB를 들어 올린다. 그 환자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병원장이 급히 정문으로 나온다. 뒤에 이사장도 따라온다. 이건 오해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병원 전체 문제로 확대하는 건 윤자가 가로막는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USB에는 가짜 환자 30명의 명단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리베이트로 들어온 돈이 총 12억 원이에요. 기자들이 술렁인다. 12억 원이요? 가짜 환자가 30명이나? 카메라가 돌아간다. 이사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윤자가 계속 말한다. 제 이름으로만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병원에 온 적도 없는데 진료 기록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담당 의사 이름도 있어요. 한 기자가 묻는다. 담당 의사가 누구죠? 윤자는 잠시 망설인다.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말한다. 제 아들입니다. 오민수 과장입니다. 기자들이 더 크게 술렁인다. 친아들이요? 그러면 이건 가족네. 윤자가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가족이라고 덮을 수는 없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진다. 병원 건물 3층 창문에서 민수가 내려다본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민수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윤자는 시선을 거둔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는다. 서울 소재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의사는 친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뀐다. 윤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병원은 환자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숨깁니다. 그 환자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서울중앙병원 리베이트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앵커가 계속 말한다. 검찰은 오늘 오후 병원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관련 의료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실이 어둡다. TV만 켜져 있다. 뉴스가 흘러나온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본다. 아내가 옆에 앉아 울고 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명의를.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 병원 동료들, 친구들, 기자들. 받지 않는다. 초인종이 울린다. 민수가 일어나 문을 연다. 경찰 2명이 서 있다. 오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경찰이 말한다. 병원 리베이트 건으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아내를 돌아본다. 아내가 고개를 돌린다. 민수가 경찰에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재킷을 입는다. 현관을 나선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엄마 이름 도용했다던데.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경찰 2명과 함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하다. 45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초라한 적은 없었다. 윤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 TV는 꺼져 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47통. 민수 아내, 지영, 친척들. 받지 않았다. 윤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본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혼잣말. 대답은 없다. 초인종이 울린다. 윤자가 문을 연다. 딸 지영이 서 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하다. 엄마. 지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윤자가 비켜선다. 들어와. 지영이 들어온다. 거실에 선다. 앉지 않는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온다. 윤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한다. 무슨 말? 지영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한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그리고 입을 연다. 그 계정 만든 건 나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윤자는 딸을 바라본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뭐라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계정 만든 건 나예요. 오빠가 아니라 나. 윤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엄마, 나 도박에 빠졌어요. 목소리가 깨진다. 작년 가을부터 인터넷 도박.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점점 더 많이 걸었어요. 잃으면 따야 할 것 같고 계속. 윤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도박이라고? 지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6개월 동안 2억을 잃었어요. 제 적금 다 깨고 대출 받고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영이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인 얼굴. 그래서 병원 약품 납품업체한테 리베이트 받기로 했어요. 간호사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약품 많이 쓰게 하면. 윤자는 비틀거린다. 소파에 다시 앉는다. 지영이 계속 말한다. 하지만 제 계좌로는 못 받아요. 감사에 걸리니까. 그래서 가짜 환자 계정이 필요했어요. 엄마 명의를 제가 만들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었으니까. 윤자의 입에서 신음이 나온다. 지영아. 지영이 마루에 머리를 조아린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쁜 년이에요. 엄마 이름 더럽혔어요. 윤자는 딸을 내려다본다. 42세 딸.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순했던 딸. 그 딸이 도박을 했다. 그 딸이 어머니 이름을 도용했다. 그럼 민수는?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지영이 고개를 든다. 오빠는 막으려고 했어요. 제가 계정 만든 거 알고 당장 없애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이 들어왔어요. 납품업체한테 받아버렸어요. 8천만 원. 지영이 계속 운다.
오빠가 말했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감사 나오면 자기가 했다고 하겠다고. 동생 감옥 보낼 수 없다고. 윤자의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서 민수가 지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오빠는 저 때문에. 저 대신 윤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아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신고했다. 아들의 인생을 끝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딸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동생을 감싸려고 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영이 말한다. 나 감옥 갈게요. 오빠 대신 내가 벌 받을게요. 윤자는 딸을 바라본다. 눈물 범벅인 딸. 넌 윤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지영이 고개를 든다. 엄마, 윤자가 말한다.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 해. 경찰서에 자수해야 해. 지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갈게요. 지금 갈게요. 일어서려고 한다. 윤자가 손을 든다. 기다려. 윤자가 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나온다. 손에 남편 사진을 들고 있다. 지영 앞에 놓는다. 내 아버지 앞에서 말해봐. 무슨 짓을 했는지. 지영이 아버지 사진을 본다. 웃고 있는 아버지. 지영이 무너진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윤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밤이 깊다. 별이 보인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빛날 뿐이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다. 나무에 새싹이 돋는다. 검찰청 건물 앞에 지영이 서 있다. 42세, 하지만 훨씬 늙어 보인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얼굴은 수척하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처분 결과 통지서다. 윤자가 멀리서 걸어온다. 딸을 본다. 다가간다. 지영이 고개를 돌린다. 엄마. 윤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본다. 지영이 봉투를 보여준다. 벌금 5천만 원이에요. 집행유예 2년이고요.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감옥은 안 가는구나. 지영이 고개를 숙인다. 의료기관 취업 제한 5년이에요. 간호사 일은 당분간 못해요. 목소리가 떨린다. 윤자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게 내 죗값이야. 지영이 운다. 엄마, 미안해요. 윤자가 딸을 안는다. 이제 그만 울어. 많이 울었잖니. 두 사람이 검찰청을 나선다. 계단을 내려간다. 길을 걷는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는다. 지영이 말한다. 엄마, 나 도박 치료 프로그램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요.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잘했어. 지영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밤 시간이지만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윤자가 딸을 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년 경력 간호사가. 하지만 윤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힘들겠구나. 지영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짓에 비하면 두 사람은 계속 걷는다. 바람이 분다. 봄바람이다. 시골 장터 근처에 작은 의원이 있다. 간판에 사랑의원이라고 쓰여 있다. 낡은 건물 1층이다. 윤자가 버스에서 내린다. 2시간 걸려서 왔다. 의원을 찾아 걷는다. 좁은 골목, 오래된 가게들, 느린 시간이 흐르는 동네다. 의원 앞에 도착한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인다. 대기실에 노인 환자 몇 명이 앉아 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있다. 그리고 진료실 안에 민수가 보인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청진기를 대고 있다. 윤자는 문을 열지 않는다. 그저 유리 너머로 아들을 바라본다. 민수는 3개월 전 서울중앙병원을 사직했다. 의사 면허 정지 6개월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 동생을 대신하려 했다고. 하지만 직접 리베이트를 받지는 않았다고. 동생의 계정을 뒤늦게 알았고 막으려 했다고. 결국 민수는 명예 도용방조와 허위 진료 기록 작성으로 벌금 3천만 원과 의사 면허 정지를 받았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이곳 읍내에 작은 의원을 열었다. 서울의 큰 병원 과장에서 시골 의원 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다. 한 할머니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나온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민수가 문까지 따라 나와 말한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약 꼬박꼬박 드시고요. 할머니가 웃는다. 네, 선생님. 우리 동네에 좋은 의사 선생님 오셔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할머니를 배웅하다가 밖에 선 윤자를 발견한다. 멈춘다. 엄마.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가 문을 연다. 엄마, 들어오세요. 윤자가 의원 안으로 들어간다. 대기하던 환자들이 윤자를 본다. 민수가 직원에게 말한다. 잠깐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민수와 윤자가 작은 상담실로 들어간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간소하다. 서울병원의 넓은 과장실과는 천지 차이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의자를 권한다.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 침묵이 흐른다. 어떻게 지내? 윤자가 먼저 말한다. 민수가 답한다. 잘 지내요.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간단한 질환들이지만 정성껏 받으려요.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일이구나. 민수가 창밖을 본다. 엄마, 저 서울에 있을 때는 환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에 50명씩 봤거든요. 한 사람당 5분. 제대로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차트 보고 약 처방하고 다음 환자.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난다. 여기는 달라요. 한 분당 20분씩 봐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다 여쭤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누가 자기 얘기 들어줬다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엄마, 저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윤자는 아들을 바라본다. 45세 아들. 처음으로 떳떳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내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윤자가 말한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쏟아진다. 윤자가 간병복을 입고 휠체어를 밀고 있다. 휠체어에는 80대 할머니가 앉아 있다. 윤자는 6개월 전부터 무료 간병 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이곳 요양병원에 온다. 할머니, 날씨 좋죠? 산책 나가실까요? 윤자가 밝게 말한다. 휠체어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을 하지 못한다. 뇌졸중 후유증이다. 하지만 윤자는 계속 말을 건넨다. 오늘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수박 좋아하시죠? 복도를 지나간다. 다른 환자들이 윤자를 본다. 오 선생님. 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든다. 윤자가 웃으며 답한다. 할아버지,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엄지를 든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온다. 오 여사님, 오늘도 오셨어요? 항상 감사해요. 윤자가 고개를 젓는다. 제가 감사하죠. 제게 필요한 일이에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윤자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곳에 오는 것은 윤자에게 속죄의 시간이다. 아들을 잘못 의심했던 것에 대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이 하기 위한 정원으로 나간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있다. 할머니를 그곳에 모신다. 윤자가 옆에 앉는다. 할머니, 저 있잖아요. 윤자가 말을 시작한다. 저도 할머니처럼 아팠어요. 마음이요. 제 이름이, 제가 평생 지켜온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할머니는 윤자를 바라본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듣고 있다. 윤자가 계속 말한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느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사람은 실수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윤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도 곧 나으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도 치유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윤자가 손수건으로 닦아드린다. 두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 바람이 분다. 여름바람이다. 가을이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하다. 송편, 전, 나물, 갈비찜. 윤자가 아침부터 준비했다.
민수와 아내, 그리고 두 손주가 왔다. 지영도 왔다. 6개월 전과는 다른 표정이다. 조금 밝아졌다. 할머니, 맛있어요. 10살 손녀가 송편을 먹으며 웃는다. 윤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민수가 아버지 영정 앞에 차를 올린다. 아버지, 저희 다 모였어요. 같이 식사하세요. 식사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조용하다. 어색하다. 6개월 만에 모인 자리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오간다. 손주들이 학교 얘기를 한다. 민수가 의원 이야기를 한다. 어제 할아버지 환자 한 분이 김치를 갖다 주셨어요. 직접 담근 거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시작해요. 노인분들 목욕 보조하는 일이에요. 윤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잘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윤자가 딸의 손을 잡는다. 우리 다 같이 나아가는 거야. 한 사람씩. 민수도 어머니 손을 잡는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진다. 남편의 영정이 그들을 내려다본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다. 식사 후 윤자 혼자 베란다에 나간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핸드폰을 꺼낸다. 6개월 전 받았던 병원 청구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한참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삭제한다. 이제 됐어. 윤자가 혼잣말을 한다. 가족들이 다 돌아갔다. 윤자 혼자 남았다. 남편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린다. 사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여보, 우리 애들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아프고 제대로 낫는 것 같아요. 윤자가 미소 짓는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직이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결국 우리 애들이 그 길을 찾았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사진은 대답하지 않지만 윤자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잘했어, 여보. 고생했어. 침대에 눕는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다. 창밖으로 달이 보인다. 둥근 보름달이다. 윤자는 눈을 감는다. 내일은 또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민수 의원에 가볼까?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다. 벚꽃이 만개했다. 요양병원 정원에 벚나무가 있다. 윤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다. 같은 할머니다. 1년을 함께 했다.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이제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다. 예뻐요. 할머니가 벚꽃을 보며 말한다. 윤자가 웃는다. 그쵸? 예쁘죠? 우리 할머니도 예쁘세요. 할머니가 윤자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윤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벤치에 앉는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린다.
윤자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는다.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할머니,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은 돈보다 무거워요. 윤자가 조용히 말한다. 그 이름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노인이 벚꽃 아래 앉아 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온다. 민수다. 그리고 지영도 함께다. 윤자를 보러 왔다. 민수가 손을 흔든다. 엄마. 윤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한다. 새 가족이 벚나무 아래 모인다. 함께 앉는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벚꽃이 지는 것을 바라본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흩날린다. 햇살이 따뜻하다. 윤자는 생각한다. 우리는 많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나아가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화면이 천천히 밝아진다. 벚꽃잎이 하늘로 올라간다. 카메라가 하늘을 향한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따뜻한 햇살. 윤자가 한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있다. 70대 할아버지다. 혼자 입원해 있다. 가족이 없다. 윤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준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한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뭐요? 윤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는다. 할아버지, 사람의 이름은 돈보다 무거워요. 윤자가 부드럽게 말한다. 그 이름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할아버지도 그 이름 지켜야죠. 끝까지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고개를 끄덕인다. 윤자가 미소 짓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친다. 따뜻하다. 생명이 느껴진다. 윤자는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하늘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용서가 따라온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된다. 천천히, 아프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나아간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깨끗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다. 희미한 빛이 남아있다. 희망의 빛이다. 그 빛 속에서 타이틀이 떠오른다. 이름은 돈보다 무겁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사람을 정화시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황금 달빛 아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